부모님 얼굴을 잠깐씩 뵈러 갈 때마다 잘 드시고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사가게 되죠. 아무래도 건강에 좋아야 하니까 호박떡이나 송편 같은 떡을 고를 때도 있고요. 건강을 챙긴 견과류 빵이나 요즘 유행하는 시럽 발린 와플도 섞어서 한 봉지 손에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 아버지가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꼭 사오고 싶으면 딴 걸 사오라고 주문을 하시네요. 네가 꼭 사오고 싶으면 차라리 햄버거 사와라. 불고기 버거. 의외의 주문서를 받고 잠시 멍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었던 게 실은 나만 좋다고 믿고 있던 고정관념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매일 먹는 밥보다는 햄버거나 피자, 스파게티 같은 색다른 재미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듯이. 누군가를 마음으로 챙겨주고 싶다면 내가 아닌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걸 알아내는 것. 그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 같아요.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부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양치를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 보니까 네 생각이 나.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웃기만
존박의 네 생각 들었어요. 3월 27일 토요일,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죠?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10시 50분까지는요. 뭘 하시든 귀는 제게 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요.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다니엘 헤니의 쿠쿠 인스피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No problem. 집안의 어떤 오염물질도 No problem. 쿠쿠는 360도 서라운드 필터니까. 오염된 공기는 서라운드로 흡입하고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쿠쿠 인스피어 공기청정기. 서라운드를 확인하세요. 랜드마크를 넘어선 도시가 온다. 김혜유라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 최고 49층 4393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이 하나로. 김혜유라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 3월 오픈 1644-0074 두산건설 코오롱 글로벌. Yeah, let's go. 1, 2, 3. I've been dancing till the morning on my own. 미친 척하고 춤을 춰봐도 목이 갈 때까지 노래 불러도 달라질 건 없는데 I'm going out again. 소리 떨게 머리는 아파도 마음 아플 일은 없어. I'm alright. 가끔 네가 생각나도 I'm feeling good, I'm feeling fine. 사실 아무 생각 없어. I'm feeling 어리 느리게 가는 시간이 지겨워서 어디든 미친 듯이 달리고 싶어. 발만 동동 구르는 내 모습이 미워서 리듬 타면서 강적여 몸이 끄는 대로 yeah. Singing 어리 Ohio. 좀 더 크게 어리 Ohio. I'm singing 어리 Ohio. I'm not fine, I'm not alright. Oh girl, I know. 피곤해 죽겠어. 해뜰만 하면 또 비가 내려. 리모컨 좀 줘. TV 꺼 눈만 배려. 요즘 가사에 누가 밖에 안 걸리는 대로 아무 노래나 일단 트러시 나는 걸로. 갈수록 더 끈적끈적이 늘어. 여름이 나갔어. 너 언제가 더 오대체 언제인지 더 이상 어리지 않은 나이 이제 곧 서른이. 소리 떨게 머리는 아파도 마음 아플 일은 없어. I'm alright. 가끔 네가 생각나도 I'm feeling good, I'm feeling fine. 사실 아무 생각 없어. I'm feeling 어리 Ohio. I'm singing 어리 Ohio. 좀 더 크게 어리 Ohio. I'm singing 어리 Ohio. I'm not fine, I'm not alright. Oh girl, I know. I wanna make you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you dance like ooh. I wanna make you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you feel so good. I wanna make you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you dance like ooh. I wanna make you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you feel so good. Ohio. 좀 더 크게 Ohio. Singing I'm not fine, I'm not alright. Oh girl, I know. 주말엔 뭐 볼까? 이번 주말엔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팝콘이랑 콜라 들고 함께 보면 더 즐거운 영화들.
주말에 뭐 볼까? 자, 이 시간에 최신 개봉작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주말에 뭐 볼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미나리. 지난 3월 3일에 개봉한 영화 미나리. 아마 영화관에서 이미 본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기도 했는데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알고 보면 좋을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우선 간단한 내용부터 볼까요?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 아칸소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 농장을 꾸리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제이콥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 모니카와 딸 앤, 아들 데이빗과 함께 농장으로 새로운 터전을 꾸리죠. 하지만 채소밭을 일궈 성공하겠다는 꿈에 부푼 제이콥과는 달리 모니카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는 모니카의 엄마이자 꼬마 데이빗의 그랜마인 순자도 있습니다. 순자는 손자에게 쿠키를 구워주는 대신 화투를 치며 같이 놀아주는 엉뚱한 그랜마인데요. 데이빗은 그런 순자에게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순자는 할머니 같은 게 뭔데라며 유쾌하게 받아칩니다. 영화는 꼬마 데이빗의 시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한국인 이민자 가정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스토리만 들어도 윤여정 씨가 연기할 그랜마 순자가 그려지는 듯하죠?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 두 번째는요. 영화 미나리는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했다는 겁니다. 정이삭 감독은 1978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태어나 남부 아칸소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가족을 이끌고 아칸소로 이주하는 제이콥은 정 감독의 아버지이자 정 감독 자신이 투영된 인물이고요. 윤여정이 연기한 순자 역시 정 감독의 실제 할머니에게서 느낀 것들을 토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미나리는 한국 영화인가 미국 영화인가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했는데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뤘기 때문에 대사 절반 이상이 한국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미나리는 미국 영화로 분류됩니다.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제작사 플랜B에서 제작을 맡았고요. 정이삭 감독 역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국적 감독이죠. 이 때문에 미국 골든글러브상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수상됐을 때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오스카상이 기다려지는 영화 미나리. 꼭 봐야 될 영화로 강추해요. 두 번째 영화는 고질라 대 콩. 고질라와 콩,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전설적인 존재 고질라와 콩의 사상 최강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온몸이 핵무기 그 자체인 고질라는 어마어마한 체구에 푸른색 화염 아토믹 브레스빔을 발사하며 절대 무적의 면모를 과시하고요. 콩 역시 고질라와 비슷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고 속도감과 도구를 사용하는 지능적인 액션으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대결을 선보입니다. 엄청난 위압감을 전하는 몬스터들이 충돌하는 장면은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한 번 맞붙을 때마다 전투기와 군함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요. 대도시가 초토화되는 장관이 육해공을 넘나들며 펼쳐집니다.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내두를 때마다 엄청난 타격감이 온몸으로 전해지고 초고층 건물들이 모조리 무너질 때마다 짜릿한 전율을 맛볼 수 있어요. 특히 영화 고질라 대 콩은 드라마적인 요소까지 더해서 특별해졌는데요. 말을 하지 못하는 지아라는 소녀와 콩은 눈빛으로 교감하고 수화로 대화해 놀라움을 전해요. 인간의 감정과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콩의 모습은 또 하나의 매력적인 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역대급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영화 고질라 대 콩. 지금 영화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영화 최면. 2021 첫 번째 한국판 공포 스릴러 최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 영문과 대학생 도연은 우연히 편입생 진호를 통해 최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 교수에게 체면 치료를 받는데요. 하지만 체면 체험 이후 도연은 알 수 없는 기억의 환영을 보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이상한 환영에 시달리다 의문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체면에 빠져 낯선 곳을 헤매는 도연과 친구들. 그들 앞에 펼쳐진 섬뜩한 환영은 관객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죠. 우연히 체험하게 된 최면이 도대체 왜 도연과 친구들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는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최 교수는 왜 도연과 친구들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한 것일까요? 압도적인 서스펜스와 핏빛 영상, 날카로운 사운드가 넘치는 영화 최면. 영화관에서 그 비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에 뭐 볼까 였습니다. Oh darling 떠나가나요 새벽 별빛 고운 눈 위에 떨어져 발자국만 남겨두고 떠나가나요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구려 골리나 갑자기 죽들이 춤을 추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되어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쇼윈도 비친 내 모습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 밤하늘 보름달만 바라보네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하늘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착한 낙지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 자장면이 맛있는지 비담비 식사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집코갱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고품격 젤레이 전문샵 킴스네일에서 네일관리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들은 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코너 참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2부의 특별 코너 생생 로드 해양 탐험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퀴즈도 나오니까 퀴즈도 맞추시고요. 또 해양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2부로 갈게요. 1부 끝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대 준비했어요. 그대만 보면 내 맘이 떨려요. 내게 그대만 보여요. 이런
울산이 아껴둔 길천 2차 2단계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편리한 접근성,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미만의 분양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세제 지원까지 기업의 성공, 울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229-2762. 정거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었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마침내 3월 창원이 기다려온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무악산과 중심생활, 안심교육의 멀티교통까지. 마산의 자부심을 넘어 창원의 새로운 중심으로 1538세대 프리미엄 브랜드 대단지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1800-0282 대우건설 쌍용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차의 자부심 그대로 푸르지오의 푸르지오를 더한 2780세대 브랜드타운의 가치까지 더 크게 누리는 프리미엄 시티의 완성.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3월 오픈 예정 055-328-5677 대우건설. 착한 웨딩 스드메와 함께 찾아온 특별한 웨딩 혜택.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NN 웨딩 박람회. 이번 주말 KNN 센텀 신사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예비 신랑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웨딩 허니문, 예물 한복, 가전 가구 등 부산 인기 웨딩 업체와 함께하는 현명한 결혼 준비. 이번 박람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상품까지 KNN 방송국에서 꼭 만나보세요. 본 행사는 KNN이 후원하고 더 리본이 주관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KNN 웨딩 박람회를 검색해주세요. 바다를 즐겨라. 미래를 꿈꾸자. 2021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백스코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최신 레저보트, 낚시배, 광공선, 항해 통신장비, 선박 부품 등을 비롯하여 서핑, 낚시, 캠핑카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제품들이 선보이는 축제의 장. 보트 시승, 요트 무료 탑승, 유명 낚시 프로 선수 강연, 실내 서핑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낚시용품 특별 판매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1 부산국제보트쇼는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KNN이 후원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 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 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귀를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오늘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남현우 해양환경연구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공단의 이동근 부산지사장님 초대해서 우리 부산의 바닷길과 선박 그리고 바닷길 길잡이인 바다 내비게이션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어느새 이제 봄 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맞아요. 이제 날이 따뜻해진 만큼 황사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산업 중에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친환경 선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친환경 선박.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진짜 화두잖아요. 친환경 선박이라는 것이 있네. 오, 궁금한데요. 그 전에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십시오.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데 선박 얘기 나오니까 배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뜨는 겁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민망하네. 이런 아닙니다, 질문에서. 아닙니다. 네. 자, 다들 바다에 배가 떠 있는 걸 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우리 배가 뜰까?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라 씨, 혹시 유레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네네. 뜻밖의 그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을 때 외치는 거잖아요. 유레카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유레카는 고대 그리스 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왕의 금관이 순금인지 은인지 이게 섞여 만들었는지 알아낼 방법을 찾던 중에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현상을 보고 그 숙제를 풀어낼 아이들을 발견한 것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목욕탕에 왕관을 넣으면 그만큼 물이 밖으로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네, 넘쳐나온 물의 양만큼 왕관은 물 위에 뜨려는 힘, 즉 이제 부력을 받게 됩니다. 네. 이를 이제 우리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네. 자, 물체를 물 속에 넣으면 그 물체와 같은 부피의 물무게만큼 부력에 의해서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그 물을 밀어내는 물의 무게만큼, 즉 부력을 이용해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 배는 물에 뜰 수 있는 거죠. 배를 만들 때 그 안에 우리가 공간을 크게 만들고 네. 그 부피를 크게 해서 물을 많이 넘치게 하면 부력이 커져서 커다란 선박도 바다 위에 쉽게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부력을 이용해서 알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그래도 커다란 선박이 떠 있는 거 보면 항상 신기하긴 신기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또 배가 항상 앞으로 이동하는 것만 봤거든요. 네. 근데 혹시 배도 후진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요. 후진할 수 있어요? 예, 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강가에 아마 떠 있는 오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예, 겉으로는 우리 오리가 이제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물 밑에서는 열심히 다리를 움직여서 헤엄치고 있답니다. 그렇죠. 예. 배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아래 부분에 배 프로펠러, 즉 이제 우리 추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진기가 달려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선풍기 날개처럼 생겼는데 이 추진기가 회전을 하면서 물을 밀어내면 커다란 배도 앞으로 쉽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또한 반대로 움직이면은 후진하게 되죠. 이게 반대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후진을 하게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그 후진하려면은 차량의 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자, 오늘 재미난 얘기 남연우 해양환경연구실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코너 마지막에 오늘도 해양탐험대 퀴즈가 나오거든요.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도 선물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환경 선박하니까 친환경 탈 것 중에 저는 전기 자동차 요즘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요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친환경 선박은 어떤 건지 전기 자동차랑 비슷한 건지 요거 궁금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아마 우리 주변의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친환경 선박도. 네, 그렇죠. 기존 선박은 우리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 중유나 경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친환경 선박은 온실가스나 이제 미세먼지 같은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주는 천연가스, 수소 또는 이제 전기 등의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이제 중유나 경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은 미세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면은 배출물이 수증기, 즉 물이 나오고요. 전기를 사용하면은 배기가스가 아예 없습니다.
오, 배기가스가 아니라 물이 나온다고요? 네.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미래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방향을 무공해 선박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맞아요. 요즘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대기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심각하지만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더 좋지 않다면서요? 네. 기존 방식이라면 선박이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에 기름을 넣고 태워야 하는데요. 네. 자, 기름을 넣고 태우면 배기가스가 나오고 그 배기가스 안에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선박은 육상의 자동차보다 더 좋지 않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요. 네. 혹시 아라 씨 한 달에 자동차 주유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럼 되시죠. 네. 우리 이제 부산 앞바다에 있는 대형 상선의 경우에는 한 달 기름값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한 달에 네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사용량이 그만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용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오염물질도 많이 나올 테고 친환경 선박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하네요. 네네, 그렇죠.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 대기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이제 필수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한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결국 지구 전체에 미치는 환경 오염이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논의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네. IMO라고 하는 국제 회사기구에서는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그다음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 중입니다. 또한 각 나라별로 자국 영해에서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 사용하도록 강제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기 버스라든지 친환경 자동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선박도 그럼 정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박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건조했다는 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나오잖아요. 네네.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전기차 마련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렇죠. 친환경 선박도 전기 선박이나 수소 선박을 구매하면 그럼 선주에게 보조금이 나오는 방식인가요? 어떤가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친환경 자동차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는 특정 기업에서 특정 모델을 우리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소비자는 달라도 구매하는 자동차 모델은 다 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선박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배를 만들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공인을 들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네. 즉 소비자인 선주와 판매자인 선박 건조업체 양자가 어떤 배를 어떻게 만들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 제작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인 선주가 선박을 만들고 싶다면 원하는 선박을 원하는 가격에 조선소에 문의를 하고 네. 조선소는 선박의 크기, 배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기나 부품에 따라서 견적을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면대로 잘 짓고 있는지 또 변경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이 과정을 관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박 하나를 건조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고가의 선박을 선주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다 보니 선박의 형태와 가격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선박을 친환경 설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본 후 보조금이 이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네네. 그러니까 선박은 자동차처럼 특정한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주문 제작을 해서 건조를 하는데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보조금도 선박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건조되었는지를 따져보고 차등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점이 이제 그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와는 좀 다른 점이네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은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 바다 얘기하고 보니까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친환경 선박도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깨끗한 우리 바다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그러면 노래도 한 곡 듣고 다시 또 얘기 이어볼게요. 해양수산부에서 가수 달지와 함께 제작한 노래라 그래요. 바다를 노래하다 Sing the Ocean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서지는 은빛 햇살이 푸른 하늘을 가득 담고 있던 투명한 그 바닷빛 언제나 모든 걸 안아주듯 넘실거리던 파도 소리 언제부턴가 자꾸 울음소리가 들려와 심고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흐르렀던 파도는 어디로 갔을까 그들의 노래가 여기까지 닿지 않을까 비닐봉투는 해파리로 유리병은 소라기 집으로 온 바다를 헤엄치는 플라스틱들은 바다 거북이의 생명력마저 남아 We must stop the pain, we can take it all and can solve it all We're losing our deep and blue and turn ourselves Never stop this song, we can make it all and can love it all Let's sing the ocean 나날이 병 들어가는 바다 근데 모르는 척 사람들은 눈을 감아 생명을 노래하던 바다의 비명소리가 맘을 울리다가 바쁜 하루 속에서 자꾸 흐려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경고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우리 날까 이제 바다의 노래가 온 세상 가득 들려와 눈을 떠 마주하고 귀 기울여봐 아주 잠깐의 불편함 귀찮음의 대가는 무엇이 무겁거든 몇 배는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그 시작은 아주 자그마한 것들부터거든 We must stop the pain, we can take it all and can solve it all We're losing our deep and blue and turn ourselves Never stop this song, we can make it all and can love it all Let's sing the ocean 어린 시절처럼 어니 손을 잡고 거닐던 그 바닷길 그 넓은 수평선에 부서지는 은빛 햇살이 푸른 하늘을 가득 담고 있던 투명한 그 바닷빛 언제나 모든 걸 안아주듯 넘실거리던 파도 소리 We must stop the pain, we can take it all and can solve it all We're losing our deep and blue and turn ourselves Never stop this song, we can make it all and can love it all Let's sing the ocean 네, 달지의 노래였습니다. Sing the Ocean. 자, 앞서서 선박은 선주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선박 형태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히 같은 선박은 없게 되는 건가? 모든 선박이 각각 다른가?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많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 선주가 동일한 배를 이제 여러 척 동시에 발주하거나 설계가 비슷한 선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선박은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난번 방송 때 선박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고. 예, 제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선박의 건조됨은 국적과 우리 선박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람의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인데요. 네. 우리가 주민등록증과 해외 나갈 때 여권이 따로 있듯이 선박도 국내 바다만 운항하는 것이 있고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 번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IMO 등록번호라고 하는 선박 고유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IMO, 네. 부산 앞바다를 지나실 때 선박 뒷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네. 해당 국적의 깃발이 걸려 있고 선박명과 IMO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선박은 국적도 있고 주민등록번호처럼 선박 번호도 있고 심지어 여권처럼 IMO 등록번호도 있다. 네. 그러면은 이름도 갖고 있나요? 왜 사람 태어나면 이름 짓듯이 생일잔치도 하고 첫돌 기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선박도 똑같습니다. 이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선박은 바다 위에서 처음부터 지을 수가 없어서 조선소에서 완성을 하고 이제 물에 띄운 우리 진수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일종의 이제 탄생식인데 선박은 비로소 물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선박은 이제 물에 처음 들어가는 날을 탄생일로 보게 됩니다. 처음 들어가는 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진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와 함께 이제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식도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하듯이 명명식과 이제 진수식을 할 땐 선박 건조에 함께한 사람들, 선주사, 투자자, 또 선박 검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박의 안전을 기원하고요. 샴페인을 뱃머리에 깨트리는 의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샴페인을 뱃머리에 또 깨트려요? 네네.
참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탄생하는 선박이라고 하니까 선주나 선장 입장에서도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자기 차만 해도 내 차 하나 마련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탄생하는 선박인 만큼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선주분들이 솔깃할 만한 친환경 선박에 뭐 이점 있을까요? 이점 있죠.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이제 기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한 선박인 경우에는 네. 질이 좀 낮은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선박의 내연 기관이 매우 혹독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어서 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많이 낮았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엔진 부품의 내구성이나 기계 운전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가지고 선박 엔진을 운영하는 환경이 매우 좀 열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면서 네. 내연 기관이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해도 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 운전 환경도 쾌적하다는 네. 장점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 보수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이제 선원들의 근무 환경도 쾌적해질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점은 이제 현재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배를 건조하시면 국가 보조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네.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보조금은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신청만 하시면은 누구에게나 다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네. 지구를 살리는 우리 고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선주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예. 현재 이제 친환경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 기재에 대한 국산화율, 그 다음에 친환경 연료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정부로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을 먼저 받고. 네네. 그러면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으면 그 얼마나 돈을 주는지 네. 보조금 지원 규모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처음이어서 정부에서 현재 올해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40억 원 규모이고요. 40억 원. 네. 네.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과 이제 건조 가격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좀 지급이 되게 됩니다. 건조 가격이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성가의 최대 20%, 건조 가격이 100억에서 15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성가의 최대 15%, 네. 건조 가격이 1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가의 최대 10%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올해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신 선주분들이나 선박 건조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달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 사업 추가 공고문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담은 리플렛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잊지 않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 선박 법정 인증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중에 친환경 선박의 종류,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의 인증 제도,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가 유튜브를 통해 열릴 예정이고요. 네.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또는 이제 지원 의사가 있는 선사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또 가질 계획입니다. 4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잊지 않고 꼭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다음 달이죠. 4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환경 선박 인증 제도와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공지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않고 꼭 확인하셔서 친환경 선박 건조하실 예정인 우리 고마운 선주님들 좋은 일도 하시고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친환경 선박 법정 인증 기관이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선박 인증 제도가 친환경 선박 문화 확산에 정말 많이 기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거든요.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죠. 퀴즈 내주세요. 네. 천연가스, 그다음에 수소, 전기 등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친환경 선박, 2번 화석연료 선박. 네. 1번 친환경 선박, 2번 화석연료 선박. 여러분 딱 아시겠죠? 우리 쭉 얘기해왔으니까.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지금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재미난 말씀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남연우 해양환경연구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yself fall into
to you. I never thought I'd fall right through. I fell for every word you said. You made me feel I needed you and forced my heart to think it's true. But I found I'm powerless with you. Now I don't need your wings to fly. No, I don't need a hand to hold in mine this time. You held me down, but I broke free. I found the love inside of me. Now I don't need a hero to survive, 'cause I already saved my life. But that's all our love will ever be. Lost hope in saving you and me. You think I'm lost, falling apart, but your lies just made a stronger heart. My life is just about to start. Now I don't need your wings to fly. No, I don't need a hand to hold in mine this time. You held me down, but I broke free. I found the love inside of me. Now I don't need a hero to survive, 'cause I already saved my life. Already saved my life. I already saved my life. Already saved my life. I already saved my life. Now I don't need your wings to fly. I don't need a hand to hold in mine this time. You held me down, but I broke free. I found the love inside of me. Now I don't need a hero to survive, 'cause I already saved my life. Already saved my life. I already saved my life. Already saved my life. I already saved my life. Now I don't need your wings to fly. 원격 평생 교육 푸른넷 국비 지원 교육 푸른넷 직무법 종교육 푸른넷 예! 유다시티 한국 파트너 푸름넷. 오직 푸름넷에서만 추가 할인과 한국어 강의 노트 제공. 유다시티 파트너 푸른넷 1899-6629. 정수기 온수 왜 미지근하지? 미지근한 온수에 속 끓이지 마세요. 쿠쿠 인수퓨어는 100도씨로 끓여주니까 필요할 때마다 100도씨로 끓여 더 맛있고 깨끗하게. 핫뜨거 이제 끓이는 정수기 시대. 쿠쿠 인수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캐시 히어로 들었습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천연가스나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 1번 친환경 선박이 정답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얘기 많이 했는데 선박 얘기는 오늘 처음 다뤄본 것 같은데 꼭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 선박 맞춰주신 분 5분 추첨해가지고 공단에서 준비한 선세장 키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3부로 가서 차유진 리포터와 함께 재미난 랭킹, 잼킹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3부도 함께해요.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손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 줄만 알았던 그때 그 소녀는 무엇하며 살고 있나. 큰 집 지으며 친구들 모두 모여 함께 살자던 내 소중한 친구들은 무엇하며 살고 있나. 그때 나는 그 시절이 좋았다 그랬다. 매일 설레이는 하루 행복한 생각만 꿈꾸며 살아갔다. 사랑보다 우정이 난 좋았다 그랬다. 그때 처음으로 소녀의 눈물 보았다. 손만 잡아도 얼굴이 빨개져버린 그 소녀도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그리겠지. 그때 나는 그 시절이 좋았다 그랬다. 매일 설레이는 하루 행복한 생각만 꿈꾸며 살아갔다. 사랑보다 우정이 난 좋았다 그랬다. 그때 처음으로 소녀의 눈물 보았다. 난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그립다. 나는 요즘 새로 사귄 친구들을 만나 익숙해져 버렸다. 우린 가끔 힘이 들고 지칠 때 그럴 때 순수했던 나의 추억을 꺼내어 본다. 안녕 친구들, 웃으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 내가 기억하는 철수와 영희들. 부산 직할시 사하구 감천 이동 육중한 밴드의 노래였습니다. 생생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또 즐거운 시간 마련해 볼게요.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거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다니엘 헤니의 쿠쿠 인스피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No problem. 집안의 어떤 오염물질도 No problem. 쿠쿠는 360도 Surround Filter니까. 오염된 공기는 서라운드로 흡입하고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쿠쿠 인스피어 공기청정기. Surround를 확인하세요.
재미로 듣는 랭킹 쇼 차유진의 잼킹. 네, 차유진의 잼킹 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는 귀염둥이 랭킹 요정 차유진입니다. 네, 이 TV 쪽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네. 확실히 그 동작도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도 흔들고.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안 네. 보이신다는 걸 계속 그 인지를 못하고 저도 모르게 막 손을 흔들고 반가워서. 네, 우리 게스트들 중에서도 보면 TV 쪽 많이 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네. 나 누가 보고 있다는 듯이 네, 하거든요. 저는 믿어요. 우리 생생님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아, 이 너튜브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유진 씨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토요일 함께하는 우리 랭킹 요정 유진 씨와 오늘도 한번 랭킹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랭킹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놀라운 금서 읽을 수 없는 책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그랬던 책.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금지된 노래에 대한 랭킹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예전에 금지됐던 노래들 꽤 있었죠. 많이 있죠.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부르는 것이 금지되거나 네. 발매 금지, 방송 금지된 곡들을 금지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술은 사실 개인의 자유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을 사회나 나라에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금지곡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맞아요. 금지곡. 그렇죠. 예, 많고 특히나 팝 쪽에 보면 가사들이 또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너무 멜로디가 좋으니까 저희는 뭐 네. 가사를 다 알아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틀어야 되겠다고 찾아보면 참 틀지 못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저도 가사를 모르니까 신나게 듣다가 가사 네. 듣고 얼굴 빨개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네. 영어를 못하는 게 그럴 땐 또 다행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도 힙합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방송에 틀지 않아야 될 곡들은 꽤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일도 많은데 예전에는 근데 금지곡이었는데 지금은 다 풀린 곡들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지금의 이유와 좀 다르게 황당한 이유들도 꽤 있을 거고 맞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혹시 국내에서 금지곡이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아주 꽤 오래됐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국내에서 처음 금지곡이 생긴 건 네. 한국 역사에서 대중가요가 처음으로 등장한 1920년대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아, 대중가요가 등장하자마자 금지도 등장했네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신 아리랑 그리고 봉선아, 눈물 젖은 두만강처럼 민족 감정을 고취하는 노래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금지곡 1호가 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금지곡 하면 아픈 역사들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랭킹 탑 10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탑 10입니다. 그럼 10위부터 가나요? 네.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잼킹 10위. 고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너무 좋은 곡인데. 그렇죠. 명곡이잖아요, 명곡. 진짜 지금 들어도 이렇게 단아하고 세련될 수가 없고요. 네. 정말 막 듣기만 해도 그 첫사랑의 느낌이 순수한 느낌이 딱 떠오르는 곡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가창력 미달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때는 가창력을 네.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여름 감 오죠.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는 라디오나 TV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 네. 피디들에게 사전 테스트를 받는 가창 심사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하. 사랑하기 때문에 매력이 사실 어눌하면서도 솔직하고 담백한 보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일 것 같아요. 아니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뭘 이렇게 어눌하게 뭐 이렇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유재하 씨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창 심사를 보고 온 날 동료 가수들이랑 술을 진탕 마셨는데 취한 채로 막 피아노를 치더니 내가 그렇게 노래를 못하냐면서 한탄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가창 미달이라는 보수적인 평가 때문에 고생한 분이 또 있는데요.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특유의 거친 창법과 멋으로 사랑받는 임재범 씨. 가창력 미달이었다고요? 네. 임재범 씨가? 네, 아무래도 락킹을 하다 보니까 샤우팅을 하는데 사실 이 시대의 샤우팅이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창법 불량으로 많은 곡들이 금지됐었다고 합니다. 곱고
아주 뭐라 해야 되죠? 발성이 풍부하게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고음과 이런 것만 생각하다 임재봉 씨의 목소리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가창 불량이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요. 당시에 생각했나 봐요. 유재하 씨도 마찬가지고. 야, 지금 이렇게 사랑받는 지금 뭐 고 유재하 씨지만 지금까지도 명곡으로서 맞습니다. 많이 사랑받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가창 미달로 노래를 처음에 못 불렀다는 거. 예. 네. 사랑하기 때문에가 10위였습니다. 자, 다음엔 그러면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잼킹 9위 송창식의 왜 불러입니다. 왜 불러 또 금지곡이었어요? 네.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네. 자, 여러분 함께 맞춰보세요. 왜 불러가 금지곡이 된 이유 뭘까요? 왜 금지됐어요? 이유는 반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러 이렇게. 그때 반말이 없었나? 아니요, 반말은 있었지만 가사에 반말이 없었나요? 그 왜 불러라는 반말투가 국민에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란 이유였다고 하고요. 이 왜 불러가 당시 흥행작인 영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에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됐는데 네. 주인공 남자 2명이 명동에 놀러 가거든요. 머리를 싹 길러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그땐 순경이라고 하죠. 네. 순경이 학생 하고 부르면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오는 노래가 왜 불러 돌아서서 그게 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왜 도망갔대요 근데? 장발 단속 때문에. 장발 단속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정책에 반항하는 느낌이고 경찰에게 반말을 해서 위신을 깎았기 때문에 금지곡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 당시 영화 속에서 순경이 불렀는데 어떻게 반말로 그러니까요. BGM이 깔리냐 그거네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의 또 반응을 보면 아니 그러면 왜 부르시나요? 이렇게 높임말을 썼어야 되냐. 아니다. 왜 부르시나요? 하면 안 되고 네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네요. 참 시대가 달라졌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별별 이유가 다 있었네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송창식의 왜 불러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8위.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잼킹 8위는요. 네. 양희은의 아침 이슬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는 금지곡이었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여러분들도 금지곡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곡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는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 이 세 가지를 즐길 줄 알아야 진정한 청년이다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청바지를 입고 시원하게 생맥주 마시면서 통기타를 치고 놀다가 마무리곡으로 아침 이슬을 불러주는 게 약간 뭐랄까요 그 청년들의 일상 루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특히 71년도에서는 정부에서 건전가요 서울문화상이라는 상을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4년 뒤에 돌연 금지곡으로 지정이 됩니다. 원래는 서울문화상을 받는 건전가요였는데 4년 뒤에 갑자기 금지곡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 이슬 노래 가사 중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노래를 좀 하시는데요. 동료식으로 부르죠. 네, 제가. 그 느낌 너무 좋아요. 네네. 이 가사 때문에 붉게 타오르고의 붉게 부분이 북한의 적화 통일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도 색 표현이 불온하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색 표현이 불온하다. 네, 붉은색을 썼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네. 처음부터 이제 민중가요로 만든 의도가 없었고 작곡가인 김민기 씨가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해서 야산 공동묘지에서 깨어났대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풀잎에 맺힌 이슬 위로 태양이 붉게 떠오르는 걸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곡을 썼다라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아침 이슬이 북한의 적화 통일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금지가 됐는데요. 네. 이 곡은 북한에서도 금지가 된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서로? 네. 처음에는 이 북한에서도 따라 불려지다가 너무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1988년부터 혹시 이 곡의 그런 뭐랄까요? 왜 아침 이슬 들으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또 국민들에게 안 좋은 또 영향을 미칠까라는 마음으로 1988년부터 못 부르게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참 남에서도 못 부르게 하고 북에서도 못 부르게 하고 참 기구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이 노래가 주는 그 뜨거운 힘이 강했다라는 의미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얼마나 노래의 힘이 강했으면 이렇게 금지까지 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아침 이슬뿐만 아니라 양희은 씨 곡들 중에서 금지된 곡들이 많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 좋죠. 네, 근데 이 곡은 왜 금지됐냐면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냐? 말이 안 된다. 이 퇴폐 가사다. 이런 이유로. 사랑이 안 이루어져도 퇴폐야. 네, 퇴폐 가사다. 네. 왜 안 이루어지냐라는 금지곡이 되었고요. 네.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노병의 애환을 담은 가사가 있는데요. 노래가 약하고 패배주의적이라서 군 사기를 저하시킨다라는 이유로 금지가 됐는데 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작곡가인 김민기 씨가 네. 군복무 시절에 한 퇴역 상사분의 30년 군인 인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에서 요청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요청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또 금지가 된 거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봐버리는 그 그러니까요. 당시엔 정말 참 무서운 시간들이었네요. 맞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이유를 들어서 타당한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양희은의 아침 이슬 진짜 모처럼 네.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아침 이슬 양희은이었습니다. 진짜 양희은 씨 목소리도 그렇고 요건 뭐 김민기 씨 버전도 있긴 하지만 네. 아침 이슬 이 노래는 예 표현으로 좀 예스러운 표현으로 심금을 울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죠? 어렸을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도 이 노래를 듣거나 또 어머니가 부르는 걸 들으면 네. 그렇게 애기인데 막 눈물이 나는. 아 정말요? 아 그랬어요? 오 감성적인 애기였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 이슬이랑 에모라는 곡에 참 반응을 많이 했거든요. 김수희
씨 곡이죠, 애모가?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 가시면 일단은 이 두 곡을 딱딱 해서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많이 듣고 자란 거. 네. 자, 오늘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금지곡이었던 그때 그랬어 노래들을 한 곡 한 곡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이죠? 7위 함께 알아봐야죠. 7위.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신중현 씨는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천재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미인하면 진짜 신나잖아요.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네네네. 왜 금지가 됐을까요? 혹시 예측이 정확하게는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이 금지가 된 이유가 네.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이것도 힌트입니다. 뭐 퇴폐적이라고 그랬나요? 네. 이유는 저속한 가사다. 퇴폐적이 단데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봤으면 됐지 뭘 또 봐. 이게 실제 이유였다고 합니다. 계속 봐야 되니까. 네. 좀 황당하죠? 네. 아, 진짜 공식적인 이유는 가사 저속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네. 계속 보냐.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가에서 이 미인이라는 곡을 개사해서 부른 것 때문이라는 썰도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것에 빗대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대통령을 하고 싶다. 이런 걸로 바꿔서 불렀대요. 개사를 해서. 그래서 그게 진짜 금지된 이유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신중현 씨가 너무 그런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항의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답은 시끄러워서 금지시킨 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였다고 합니다. 뭐 어거지 억지스러운 이유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신중현 씨는 진짜 여러 압박을 많이 당하셨던 그런 네네. 분이셨어요. 그죠? 예,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그 대중음악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신데 예, 고생을 엄청 하셨죠. 그리고요. 네. 자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금지된 곡이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라는 곡 혹시 아시나요? 거짓말이야. 맞아요.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이 노래 기억나시죠? 네. 이 노래도 공식적인 이유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사람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대중가에는 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또 요것도 깊은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세 번째 집권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연설을 하고 나서 이 라디오에서 DJ가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그때 미운털이 바뀌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거짓말이야라고 하니까. 네네. 그때는 그 가수의 의도나 뭐 작곡가 작사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뭐 잘못 해석되어서 또 많은 고초를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그럼 이제 6위인가요? 네, 6위 함께 알아볼게요. 6위. 6위는 이장희의 그건 너입니다. 그건 너. 이것도 뭐 반말이라서 그래요? 네. 이것도 반말이어서 진짜? 근데 그거는 작은 이유고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유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아니 진짜예요. 네. 이거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 책임을 전가한다고. 너 때문이야 그랬다고? 그렇죠. 다 나 부적격 때문이야 해야 판정이나요. 되는데.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모두 함께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라는 게 그 부적격 판정이 나서 금지곡이 됐고요. 네. 배철수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우고 금지곡의 아버지는 이장입니다. 이런 곡을 하셨는데 진짜 금지곡이 많았구나.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진짜 각양각색의 이유로 이장희 씨의 곡들은 금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미자 씨가 부른 동백아가씨 너무 좋잖아요. 이 동백아가씨는 신성일 엄앵란 주연 영화 동백아가씨의 주제가인데요. 진짜 우리 가요의 백만장 시대를 연 최초 음반이거든요. 네. 근데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폭발하게 됐고요.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 수단의 하나로 외색 가요를 금지시키게 되는데 이 동백아가씨를 갑자기 외색풍인 노래다. 일본의 엔카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도 좋잖아요. 근데 불이 왜 꺼졌냐? 상상력을 자극한다. 불륜 조장이다. 라면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땐 그랬었던 금지곡. 여러분 이유를 들으니까 참 어이없으면서도 그때 그런 시절을 살았었구나. 이 느낌 오시죠 여러분? 네. 공감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6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장희의 그건 너 6위 금지곡 들으면서 4부로 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좋아요.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자도 베이질 않나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언제는 비가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니 저니 하면서 꼴꼴 웃더구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신조어 확진자와 코로나 비만이죠. 외출은 자제하고 배달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 단기간에 체중이 불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의 39%가 비만 판정을 받았는데요. 비만율 상승폭이 2019년의 6배입니다. 국내 인구에 대입하면 34만 명이 정상 체중에서 비만이 된 거죠. 문제는 비만이 단순히 뚱뚱한 차원을 넘어서 질병의 일종이란 겁니다. 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부르는데요.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데다 코로나19 감염 시 상태를 더 위중하게 만들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체중 조절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한의사입니다. 고객님들은 많이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좀 더 힘내시고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또래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취직의 의지를 놓지 마시고 내일은 확실히 더 잘 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전화 리언이도 많이 답답했는데 같이 보낼 시간도 많아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의 위기도 잘 이겨내고 내일은 더 잘 될 겁니다.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종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기상정보는 수시로 확인, 외부 공기는 차단하며 적당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도록 물을 자주 마십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할 경우에는 황사,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비가 후에는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의 청결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합니다. 호흡기나 심폐질환 학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을 닫으며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과 천막으로 덮어 피해를 막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를 환기하고 오염된 물품을 세척하며 전염병 대비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차유진의 잼킹, 재미로 듣는 랭킹쇼, 랭킹 요정 차유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때 그 시절 금지곡이었던 베스트 10. 자, 그렇다면 바로 5위로 가볼게요.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잼킹 5위는요. 혜은이의 제3 한강교입니다. 그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거 맞죠? 너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요즘 또 이 곡을 또 새롭게 부르는 가수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예전풍으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셨는데 이 제3 한강교가 금지곡이었어요? 네, 이 곡은요. 금지곡이 되진 않았고 금지곡이 될 뻔했던 곡입니다. 이유는 가사가 문란해서라고 하는데. 가사가요? 네네네. 가사 중에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사랑했다고? 그렇죠. 어떻게 미쳤어.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사랑을 한 거야. 이렇게 이게 문제가 돼서 금지될 뻔했으나 가사를 수정한다는 조건하에 금지 해제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던 게 어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한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니까 어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가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로 아예 또 순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비슷한 금지곡으로요. 네. 영시의 이별이라는 배우 씨의 곡이 있는데 네. 그 통행금지 그런 거 맞아요. 있겠다. 이 곡은 아니 통행금지가 12시인데 네. 영시의 이별을 한다는 거는 통행금지 어긴 거 아니야? 그래서 통금 위반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 사랑하기도 힘든 시절이었던 그때 또 금지곡 4위는 뭘까요? 네,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곡들 위주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된 곡들 말씀드렸는데요. 네. 4위부터는 조금 뭐랄까요, 요즘 느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7년에 방송과 공연장에서 들을 수 없었던 동백아가씨, 아침이슬을 포함한 대중가요 186곡이 금지가 해제가 됐고 1987년에 해제됐구나. 네, 그리고 1995년에는 음반법 개정으로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곡들은 1996년 이후 곡인데요. 네. 이 곡들의 심의는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맞추는 걸로 방향이 바뀌거든요. 네. 자, 방향이 바뀐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잼킹 4위 전람회의 취중진담입니다. 이 좋은 곡이. 그러니까요. 이 곡 너무 좋은 곡인데. 네. 진짜 이거 프로포즈 할 때 1등 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노래방 가면 뭐 어렸을 때 뭐 썸남 썸녀랑 가면 술 먹고 가서 이 노래 부르거든요. 전람회 취중진담은 1996년에 발매된 전람회 정규 2집 수록곡이고요. 네. 사랑 고백하는 내용인 거 다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많이 공감하잖아요, 사실. 가사의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공감 가서 좋아했는데 설레고. 맞아요. 이렇게 또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 곡이 2011년에 술을 지나치게 권한다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판정을 받게 되면 청소년 보호 시간대인 오후 10시까지는 모든 매체에서 방송이 금지가 되는데요. 같은 이유에서 금지된 곡들이 임창정 씨의 소주 한 잔. 소주가 직접적으로 언급돼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유로 금지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또 바이브의 술이야. 이 곡도 맨날 술이야라는 가사 때문에 금지가 됐고요. 싸이의 라인 나오는 요건 조금 그런데 인생은 독한 술이고 예술이고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또 술이 나오니까 금지가 되고요. 네. 10cm의 아메리카노 좋아 아시죠? 이 곡도 금지가 됐는데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담배가 나와서 금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지곡으로 묶여 있었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항의로 인해서 이듬해 뭐 몇몇 곡들은 금지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3위 이제 벌써 3위예요. 3위는요. 왁스의 머니입니다. 이 곡 진짜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 좋아하고. 아니 저도요. 너무 센세이셔널 했던 게 그 TV에서 하지원 씨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 하지원 씨가 왁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약간 뭐랄까 서부의 그런 이제 모자 같은 걸 탁 쓰고 그 옷을 입고 막 춤을 추 머리를 흔들면서 부르는데 네네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 곡도 금지라는 거 진짜 요즘 말로 띵곡 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곡이 나올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머니라는 가사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가사에 보시면 머니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가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얼핏 들으면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라는 자본주의적인 내용 같겠지만 네. 가사를 다 보면 사실 돈보다는 순수한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게 주제거든요. 기본적인 건 사실 다 들어보면 그건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금지 처분 결정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환의 덩크슛이라는 곡도 덩크슛도요? 네, 금지곡이었는데 가사 중간에 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기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신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었대요. 네. 근데 또 전체 내용 보시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또 전체적인 가사의 의미를 따지지 않고 돈이 가사에 나온다, 이상한 주문이 나온다라는 부분만 평가해서 금지가 된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왁스의 머니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자, 왁스의 머니 들었고요. 그래서 해제가 됐죠, 이 왁스의 머니가. 네, 이 왁스의 머니를 포함한 다수의 곡들이 2009년에 대대적인 금지곡 해제 흐름에 더해져서 금지령이 풀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더 약간 어이가 없을 때도 있고, 아, 그랬었겠구나. 그 시대상은 그런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이번에는 몇이죠? 이번에는요, 2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쿨의 애상입니다. 이 곡이요? 금지된 이유가 내용 자체가 남사친이 많은 여자친구에 대한 남자의 푸념이 담긴 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애상의 죄목이 외설, 퇴폐, 불륜이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네네. 왜 또 다른 친구도 만나냐. 네, 근데 가사에 보면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남사친이 많다 그렇게 보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의심을 하고 여자친구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난 너밖에 것뿐이야. 없어. 그러니까 그 가사거든요. 예. 하지만 금지곡이 됐었고요. 이 곡은 2008년 심의의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네. 무려 10년간 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때는 생각나는데 다 틀 수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방송사별로 달랐죠. 예, 방송사별로 트는 것도 있고 안 트는 것도 있고 막 그랬었네요. 근데 뭐 항상 또 불문율인 것 같아요. 금지곡이 되면 사랑을 받는다. 진짜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아, 이 곡은 진짜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맞아요. 곡이어가지고 들읍시다. 듣고, 진짜요? 예, 듣고 우리가 대망의 1위를 또 남겨뒀는데 대체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위로 점칠만한 거 몇 년도인지만 좀 알려줘 보세요. 1위 그러면. 1995년에 발매된 앨범입니다. 아, 1995년에 발매된 앨범 중에 금지곡 잼킹 1위 여러분 뭘까요? 맞춰보시면서 쿨의 애상 들을게요. 네, 쿨의 애상 이 귀엽고 깜찍한 곡. 근데 그 당시는 금지곡이었었다고 하네요. 아, 방송사마다 좀 달랐는데 예, 특정 방송사에서는 틀 수 없었던 곡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망의 1위죠. 네. 그때 그 시절 국내 금지곡 1위는 서태지의 시대유감입니다. 시대유감. 네, 진짜 금지곡 하면 그 시대를 함께 지내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서태지라는 이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진짜 문화 자체를 바꿔놨다고 할까요? 네, 참 맞아요. 저도 주위에 보면 문화 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문화 대통령이란 말도 있었고 친구들 중에서 조금 똑똑하면서 뭔가 자기만의 있는 세계가 있는 친구들은 다 이 서태지에 빠져서 말 그대로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1995년에 발매된 그 앨범의 수록곡이 바로 이 시대유감인데요. 네. 가사에 보면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심의 제도에서 가사 지적을 받게 되는데요. 네. 사실 가사를 바꾸고 곡을 낼 수도 있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측은 사전심의 제도에 저항하는 의미로 가사를 수정하지 않고요. 대신에 보컬을 싹 다 빼고 연주곡만 수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이때는 그 4집이었기 때문에 네네. 1집, 2집, 3집이 대박이 났었고 그 서태지 팬들이 엄청 났었으니까. 그렇죠. 팬도 그렇고 많은 언론들도 서태지를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4집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대유감이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걸려서 가사 없는 연주곡으로 수록되었다는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요. 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음반 사전 심의제가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심의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슈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하면 이퀄해서 문화 대통령이거든요. 맞아요. 문화를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공연윤리위원회로 수천 통의 항의업서가 전달이 되고요. 서태지의 팬들이 정부, 언론, 정당 등 각처에다가 네. 항의 방문, 전화, 호소문, 항의문을 보내면서 이 시대 유감권이 바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거예요. 네, 그야말로 시대 유감이었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해 11월 17일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결국에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이후에 60여 년 동안 대중음악 발전을 옥죄해왔던 사전심의제가 1996년 6월부터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지가 됐잖아요. 사전심의제도가. 네. 그걸 기념해서 시대유감의 가사를 넣은 무삭제 버전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어요. 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노래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사전심의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온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도 대단하지만 참 느낍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낸 팬분들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심의제도 폐지를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예술인 분들이 노력을 하고 저항을 했겠어요. 네. 금지곡을 저도 쭉 들어오는데 그 시대를 같이 엿본 것 같기도 하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도 있고요. 참 명곡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가 참 훌륭하네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진짜. 또 1위 곡 시대 유감. 네. 이 노래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팬들을 얘기하니까 네.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죠?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들은 진짜 대단했어요. 저는 그냥 좋아했었는데 팬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좋아하는 팬들은 정말 엄청났었어요. 맞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도 서태지 아이들 팬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서태지 노래를 3-4시간 동안 계속 들어야 돼요. 그냥 노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서태지가 담고 있었던 그 문화, 맞습니다. 철학, 상징성들이 다 그 시대의 팬들은 그걸 빨리빨리 느꼈던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그럼 시대 유감 마지막 곡으로 틀 텐데 광고 잠시 갔다 올게요. 정수기 온수 왜 미지근하지? 미지근한 온수에 속 끓이지 마세요. 쿠쿠 인수퓨어는 100도씨로 끓여주니까 필요할 때마다 100도씨로 끓여 더 맛있고 깨끗하게. 아 뜨거. 이제 끓이는 정수기 시대. 쿠쿠 인수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네, 차유진의 쟁킹 오늘 토요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그때 그 시절 금지곡이었던 곡. 그래서 그 시절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곡들을 한번 쫙 훑어봤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네. 가요를 들을 수 있게 해준 맞습니다. 많은 우리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맞습니다. 드리면서 자,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 유감 끝으로 오늘 또 유진 씨와 인사를 나누고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주말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봐요, 여러분.